니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결론적으로 내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건데 음함수 미분으로 풀었는지 역함수 미분으로 풀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고, 보통은 음함수 미분으로 풀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평가원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낼 때 이게 이제 음함수 미분이냐 역함수 미분이냐의 차이점은 어디서 오냐 하면, 한 문자로 정돈을 했느냐 니네가, 그러니까 한 문자로 정돈을 하고 풀었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변수를 설정하고 풀었는지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조금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자로 정돈을 했으면 이게 역함수 미분의 문제로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까지 적을게요. 그 다음에 변수 설정을 별도로 하고 풀었으면은 음함수 미분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미분 쪽에 실통수 과정에 복습했던 음함수 미분 쪽하고 역함수 미분 쪽,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쪽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쫙 훑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얘랑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많이 연습하고 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기출적인 요소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6월 모의고사가 미분까지밖에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조금 지나치게 계산이 많다든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향성을 보였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28번하고 30번 문제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무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8번이 굳이 얘기하면은 조금 더 계산의 요소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머릿속에 좀 넣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풀이를 두 가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나와 있는 상태를 좀 보면 XY축에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함수 두 개가 X좌표가 0인 점에서 교점을 갖는 상태로 주어져 있고, 이때 해당되는 Y값은 1입니다. 두 함수에다가 다 넣어보시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Y는 2의 뭐죠? 좀 읽어줄래요? 2x제곱하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하고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y는 2에 2x제곱만 주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다가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 t가 뭐라고만 나와 있지 문제에서? 양수다라는 상태로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데나 그려도 문제 상황에 영향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을 잠깐 적어보면 리미트하고 t가 어디를 향해 간다라고 돼 있죠? 1을 향해 간다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게 우극한이다 좌극한이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극한값 자체가 1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t가 1이라는 거는 y는 1 전후로 보란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에다가 이렇게 교점을 상대로 상수함수를 그리면 그게 y는 1이니까 그거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오는 것과 작은 쪽에서 올라오는 것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상황이 돼도 답이 똑같다, 이런 질문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할 거 없이 어느 한쪽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t가 1보다 큰 쪽의 상황에서 y는 t를 그려본다면 이때 문제가 만나는 얘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고 했고요. 문제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이렇게 일단 돼 있는 상태예요. 참고로 이놈을 이렇게 아래쪽에다 그리잖아 얘들아. 그럼 PQ의 위치가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어차피 P를 상대로 조절했을 때를 FT라고 했고 Q를 상대로 조절했을 때를 GT라고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간에. 자, 이렇게 T가 1보다 큰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고, 이때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까지의 그림을 설명을 한 거고, 세 번째 줄입니다.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고개 잠깐 들어볼게요.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이다라는 건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또 다른 놈, 이 놈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Y좌표를 무슨 T라고 하자는 거죠? FT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일단 마저 진행을 할게. 또 점 Q를 지난 상태에서, 자,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Q를 지나는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그리게 된다면 이번에는 여기랑 만나는 새로운 점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Y좌표를 무슨 T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문제 설명입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질문이, 자, 적을게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뭐 마이너스 1분의? t 마이너스 1분의 뭐 곱하기? 9 곱하기 여기에 도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f't라고 적혀 있고요. 또 마이너스 4 곱하기 g't라고 적혀 있는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문제를 읽었을 때 느낌이 잘 안 온다면 구하라는 값부터 분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자,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분모가 얼마로 가죠? 0으로 가고요. 이 문제의 정답을 골라달라는 객관식인데 1번부터 5번까지 당연한 얘기지만 발산한다, 무한대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0분의 뭐 꼴이 돼야 되겠어? 0꼴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GF'1하고요. 4G'이라고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 상황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F나 G가 Y좌표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제공된 게 Y좌표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 읽어보면 끝에서 어디죠? 두 번째 줄에 두 함수 FT하고 GT는 양수인 구간에서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T가 아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인 구간에서 뭐가 가능한 함수이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황을 똑같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이 잘 봐봐 얘들아. 요 생각을 니네가 시험장에서 했는지를 잘 들으면서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얘들아. 요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한가? T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이야. 한 문자로 정돈을 하는 방식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한 문자로 정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죠. 지금 현재 이 함수. 이 함수 괜찮지? 고함수의 Y좌표가 뭐가 되도록 하느냐? T가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요식이죠. 요식.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뭐가 되도록 하는? T가 되도록 하는. 맞죠 얘들아? 그런 x를 구하는 게 가능하니? 그런 x를 구하는 게 여기다가 얼마가 넣으면 나오는 거지? 이게 보여? 문제에서? 안 보여?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FT는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서 나온 값이었던 거잖아. 듣고 있냐? 지금 여기 지금 정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쌤이 여기 요 함수가 얘랑 만나는 건데 거기에 y좌표가 뭐가 되는? t가 되는 여기. 자, 그럼 식을 하나 더 세워볼까? 요 값을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 맞죠? 괜찮겠어요? 그럼 그거는 여기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불러봐봐. 2의 무슨 제곱이 얘들아? 네모 제곱이 뭐가 나온다? 미안합니다. 2의 몇 네모 제곱이? 2네모 제곱이 뭐가 나온다? FT. 요건 네모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 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에서 정리하니까 여기 있는 X좌표를 T로 정리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동의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몇 네모가 얘들아? 2네모가 ln의 무슨 t가 되고요? ft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괜찮지? 이때 네모는 지금 뭐 분의가 되는 거야? 2분의 1 ln의 ft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x좌표를 잡은 겁니다. 이거 어차피 구하는 거니까 지우고 좀 나중에 다 있을게요. 자, 여기 x좌표 좀 불러줘 얘들아. 천천히 할게. 천천히. 선생님이 지금 이번 주에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거 뭐라고? FT. 자, 그럼 다시 물어본다.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죠? 자, 넣어보죠. 자, 얘들아 숨을 쉬어야 된다. ln의 ft의 뭐분의 1제곱이야? 2분의 1제곱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줘. 그럼 첫 번째 2x에는 요걸 넣고요. 요거를 넣으면은 요게 앞에 2분의 1이 없어지고 2의 ln ft제곱이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ft가 나오고요. 두 번째 얘 때문에 얘를 요렇게 넣은 건데요. 자, 요게 요렇게 들어가면 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잖아. 괜찮지? 그럼 그 마이너스마저도 1로 올려줄 수 있지. 다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ln에 무슨 t라고 되어 있다고? ft. 여러분 요만큼을 통으로 올려버리자고 이렇게. 그럼 ln에 ft에 마이너스 뭐분의 1제곱이 나와? 2분의 1제곱. 거기에 이렇게 2가 씌워져 있는 거니까 얘랑 없어져서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좀 나중을 위해서 걔가 루트 하고요. 여기 ft가 들어간 것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괜찮죠? 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기 얼마 하면 얘들아 1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t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은 짓으로 행위를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에 x좌표 t로 정리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x좌표가 t로 정리가 가능하냐? 자, 그럼 가볼게요. 요게 y는 얼마가 되죠?
t. 근데 여기가 아까 식이 단순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세모라고 해볼게요. 세모라고 한다. 자, 그럼 불러봐. 2의 몇 세모 제곱이? 2세모 제곱이 얼마가 나온다? t. 이건 세모 그냥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 2세모가 뭐가 되는 거고? ln t. 거기다가 2로 나눠주니까 자, 여기 세모는 뭐분의 1에? 2분의 1에 ln의 t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요것도 날릴게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이제 여기에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GT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여기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에 갖다 박습니다. 자, 아까 한번 해봤던 연산이니까 빠르게 좀 진행을 하자고요. 자, 얘 여기다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T가 나오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넘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t분의 1. 잘 보시면 얘랑 상황이 똑같아진다는 건데 아까는 여기에 ft가 들어갔었고 지금은 여기에 어디 갔어? t가 들어간 거니까 상황은 얘랑 되게 유사하게 나올 거야. 더하기 1을 하면 얘가 뭐가 되겠다 여러분들? gt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관찰력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이 둘을 보고 뭐 느껴지는 게 있냐? gt에다가 t좌표 대신에 ft를 넣어보잖아요. 자, g에 무슨 t를 넣어보자고? ft를 넣어보자고. 여기다가 ft. 그럼 여기도 내 눈에 보이는 t 대신에 다 뭘 넣어줘야 돼? ft를 넣어야 돼. 그러면 ft 마이너스 루트의 f 뭐분의? t분의 1 하고요. 더하기 얼마가 나오는데? 1이 나오는데 이게 잘 보면 얘랑 똑같고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다? t가 되겠다. 요거야 핵심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얘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준 거라고.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t에 관해서 통일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문자로 정돈하는 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을 하면 뭐 서클 뭐를 계산했더니 g 서클 ft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온다? t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g라는 함수하고 f라는 함수하고가 서로 무슨 함수 관계이다? 역함수 관계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렇게 애당초 그림에서 둘 다 y좌표로 준 상태인데 얘들이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고 문제를 준 것은 나름 평가원이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 문제 자체의 구조를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g, t는요. 결론적으로 f의 무슨 버스 t하고 인버스 t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됐지? 그리고 얘들아, 이게 참고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몇 대 몇 대 0이 돼야 되냐? 1대1 대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t가 y값이잖아, 여기에서. 그럼 상수함수 하나당 잡히는 y값도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대1 대 0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다행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크게 뭐 검증할 거는 없겠다. 괜찮겠죠,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현재 이 문제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리미트하고 t가 어디로 갈 때니까 얘들아? 1로 갈 때가 되는 거잖아. 그때 지금 어찌고 저찌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t 대신에 좀 얼마를 넣어봐야 되겠다? 1을 넣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 그리고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이 또 f'1과 g'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f1과 g1, f'1과 g'1 그리고 질문을 마저 그냥 해결을 해버릴까? 리미트 t가 1로 갈 때 얘들아 여기가 지금 뭐라고? t-1분에 여기 뭐라 써있지 얘들아? 자, 걔를 선생님이 H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분자에다가 1 넣은 것도 얼마가 나와야 얘가 수렴한다고 그랬죠? 0이 나온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여기 뭐 한 건지 설명드릴게 얘들아. HT를 그 9 곱하기 F'의 뭐였고요? T 마이너스 4 곱하기 뭐 프라임의 G'T. 그냥 얘를 통으로 치환한 거야. 괜찮겠죠? 그럼 여기다 1 넣어도 얼마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0분의 0꼴이니까 수렴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가? H1이 있다라고 보면 얘가 H의 프라임 1을 구하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괜찮겠지?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H 프라임 T는 뭐 곱하기? 9 곱하기 F의 뭐가 되는 거? 어휴, 자꾸 미안해. 헷갈려가지고. 9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 T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G의 더블 프라임 T다. 이렇게 T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어달라? 1을 넣어달라.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 지점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얻어낸 거니까 집중 잘 하시고 첫 번째 질문, F1이 얼마예요? 안 할 거야? 여기다 얼마 넣어?
1. 그럼 여기도 얼마 넣고 1. 여기도 얼마 넣어? 1. 그럼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 이게 없어지잖아. 됐어? 그럼 이거 뭐 넘기고 양변 제곱하고 지랄할 수 있겠지. 그럼 F1이 1이 나온다. G1부터 구했어도 돼, 얘들아. 아, 참 어디 갔냐? 여기. G1은 얼마니?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G1이 얼마야? 참고로 G1이 1이면 얘는 니네가 고생해서 안 구해도 F1도 얼마다? 1이다. 역함수 관계니까. 이것도 설명합니까? F 인버스 A가 얼마면 얘들아? B면 FB는 얼마가 되겠다? A가 되겠다. 굉장히 필요하네요, 오늘. 알겠지? 자, 그럼 F1하고 G1이 얼마인지를 구했어, 얘들아. 두 번째 질문. F'1은 얼마니? G'1은 얼마고? 자, 그럼 니네가 방금 경험이 있지만 G가 상대적으로 공격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렇죠? 자, 요거 미분 좀 해볼까요? G'(T). 미분할 줄 알죠? 이거 이과 문제입니다. 요거 미분하면 1인데 요거 무리함수 미분이에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 그 다음 요거 미분이요. 자, 요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갈게.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놓고 미분할게요. 괜찮지? 그럼 이거 그냥 떨어지면 돼. 얼마야? 2분의 1이고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그렇게 적어놓자. 더하기로 바뀝니다. t의 마이너스 뭐분의 3승. 그리고 뒤에는 1이니까 없어지고요. 여기다 그냥 단순히 뭐만 넣어주는 거예요? 1. 그래서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이런 얘기지. 됐어? 자, 그러면 대답해. G'1이 얼마고 F'1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개고생한 이유가 설마 이거 미분하고 넣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한 놈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거를 발견한 보람이 없어, 얘들아. 지금 역함수 미분을 하자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거 미분해봐.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의 F. 자, 하고요. F' 한 것이 얼마가 된다? 1 역함수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1 놓고 여기다 1 놓고 얘를 구하는 중이잖아. 그럼 나는 여기가 1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G'1의 역수다. 그럼 이거 역수니까 뭐분의 1이 나오겠다? 2분의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됐죠? 그럼 잠깐만 볼게요.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었지? 이거 식이 뭐였냐? 9 곱하기 F'의 1하고요. 1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곱하기? 4 곱하기 뭐 프라임에? G'의 1. 계산한 게 0 나와야 된다고 했던 거 맞지? 그럼 요게 지금 얼마? 나 뭐 잘못했다. 개수가 없어졌지 지금? 그치? 부호만 지워졌어야 되잖아. 다시 병신같이 미안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까지 몰라. 해 그냥. 이거 미분하는 거지? 그럼 요게 떨어지면 뭐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없어져 버렸어. 미안. 여기다 1 넣으면 뭐분의 1 나와야 돼? 그러면 1 더하기 뭐분의 1이니까 얘가 뭐분의 3이 돼야 되고 2분의 3. 그러면은 얘랑 역수관계니까 여기는 뭐분의 뭐가? 3분의 2. 그러면 요게 0인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다가 얼마 넣어주고요? 3분의 2. 그럼 6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뭐 넣어주면? 2분의 3 넣어주면 6이 나와서 0분의 0꼴인 건 확인이 됐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다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거. 괜찮지, 얘들아? 그럼 몇 번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2번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또 선생님 얘기 들어봐. 이 F를 지금 미분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 자, F'의 무슨 X가? GX 곱하기 뭐 프라임 X가? G'X가 얼마다? 1. 요거 지금 역함수에서 미분해 놓은 거 순서 바꿔서 했습니다. 일부러. 그냥 G서클 F로 하셔도 똑같아요. 자, 근데 이계도 함수가 나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 해봐. F의 더블 프라임의 무슨 X하고 GX 곱하기 아직 미분이 안 끝났습니다. 속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하니까 G'X의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F'의 GX 여기까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 거를 미분하니까 G의 더블 프라임 X 이퀄 0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는 걸 지금 내가 구하길 원하는 거죠? 1을 넣어준 걸 구하길 원하는 건데 아까 G1이나 F1이나 다 얼마라고 그랬어? 1이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걸 잘 활용합니다. 자, 여기가 F의 뭐가 되는 거야? 더블 프라임 1. 내가 구하고 싶은 놈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여기가 G 프라임 1의 제곱인데 알고 있어. G 프라임 1이 얼마다? 2분의 3. 그럼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F 프라임 G1은 1이었으니까 F 프라임 1이 얼마였죠? 3분의 2.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에 또 내가 구하고 싶은 G의 더블 프라임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아까 너네가 봤지만 한 번도 안 썼어요. 상대적으로 누구를 지금 다루기가 편했니?
G가 편했지? 그럼 아까 이 G 한 번 미분한 거 여기 있었는데 다시 얘들아 G 프라임 T가 뭐였어? 1 더하기 뭐분의 1에 2분의 1에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여기서 한 번 더 까면 됩니다. G의 더블 프라임 T. 자 그럼 이거 없어지고요. 이것도 앞에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뭐분의 뭐 4분의 3하고 T의 마이너스 뭐분의 5승 다행히 여기 들어가는 게 1이어서 그렇게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3분의 2에다가 곱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거 이제 필요 없지? 넘어가면은 뭐분의 1이 되고 2분의 1에다가 9분의 4를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이건데 여기가 지금 뭐분의 뭐였고? 9분의 2. 그럼 9 곱하니까 2 되는 거고 이게 아까 뭐였더라? 미안해. 지금 너무 급하게 지워버렸어.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에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더하기 얼마가 돼서? 3이 돼서 답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참고로 이게 가장 계산이 좀 긴 문제인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자, 근데 여러분 잠깐 봐봐요. 어차피 시험 본 지 지금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거든. 지금 목요일 날 끝났으니까 금토 해가지고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나는 지금 문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 문자로 정돈하는 풀이를 쌤이 먼저 보여드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미분법으로 푼 거죠? 역함수 미분.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접근했을 때의 최초 풀이는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었고 음함수 미분으로 풀었었거든요. 자, 그 과정도 한번 봐보죠. 역대 나왔던 평가원 문제가 방금 내 풀이처럼 무조건 한 문자로 정돈해서 푸는 거를 강요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얘는요. 운이 나름은 좋았던 거죠. 한 문자로 정돈이 되는 구조였던 거야. 이 말이 없는 평가원은 뭐를 출제 의도로 잡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교육청은 그래도 알려주긴 합니다. 그게 비효율적인 방법이건 뭐건 나는 그래도 이런 의도로 냈다. 평가원도 그런 얘기를 좀 가이드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예로 냈는지 지금까지 푼 방법을 의도한 건지 아니면 음함수 미분 지금부터 푸는 풀입니다. 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 잠깐 봐줘 얘들아. 그냥 얘를 딱 보자마자 정돈하는 게 쉽다 어렵다를 계산하기 이전에 시험장에서 28번을 맞닥뜨린 시간대면은 그래도 뒤에 시간이 지금 안 남았을 거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떠나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은 여기에 X좌표를 알파, 여기에 X좌표를 뭐라고? 베타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봤어. 자, 그러면 관계식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이 알파를 갖다가 여기에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죠? T가 나오는 거야. 자, 여기다가 그럼 알파를 좀 넣어볼까? 2에 몇 알파? 2알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뭐가 나오고요? T가 나오고요. 두 번째, 그 알파를 아래쪽 함수에다가 넣으면 Y좌표가 무슨 T가 되겠다? FT가 되겠다. 그래서 2의 2알파 제곱이 FT가 된다. 이런 구조가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베타도 똑같은 행동을 해보죠. 그러면 2의 몇 베타 제곱이 2베타 제곱이 T가 됩니다. 얘랑 좀 뭔가 바뀐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베타를 갖다 위쪽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2의 2베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 무슨 T가 되겠다? GT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문제 마지막 질문이 아까처럼 계속 지금 뭔가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데 잘 들어봐. 자, T가 1일 때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T가 1일 때. 그리고 T-1분의 여기가 뭐 곱하기? 9 곱하기 F 프라임 T 마이너스 4 곱하기 G 프라임 T 이렇게 된다라는 거. 괜찮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는 정답이 9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 1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G의 더블 프라임 1이다라는 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뭐 해석이 바뀔 건 없는 거지. 자, 그럼 요거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T가 1일 때 지금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T가 1일 때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일단 알파는 뭐가 되죠? T가 1일 때 알파. 자,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얘들아? 1 넣어주면 비슷한 구조로 가. 여기 1 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0 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제 미분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몇 대 몇 대 0이라? 1대 1대 0이라 얘가 1이 나오도록 하는 누군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0이다. 그래서 T가 1일 때 알파는 0입니다. 괜찮죠? 됐죠? 그 다음에 F1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F1이. 자, 그럼 여기다 얼마 넣는 거야? 1.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병신 되는 거야. 자, T가 1일 때 알파가 얼마인 걸 알았으니까 0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는 얼마 넣어줘야 돼? 0. 그러면 F1은 얼마가 되겠다? 1.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비교를 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납득이 갈 겁니다. 자, 같은 논리로 들어보세요. T가 1일 때 베타 역시 얼마가 될까요?
자, 집중하십니다. 여기요.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 베타가 얼마가 들어가면 돼?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G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다 1 넣어주면은 여기는 0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0 넣으면 1-1이니까 없어지고 G1도 얼마가 나오겠다? 1이 나오겠다. 참고로 선생 이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건 아까 풀이고 지금은 내가 뭔가 역함수 관계 자체를 발견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풀고 있는 중이야.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 정보들을 얻어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어쨌든 얘가 지금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니까 자, 지금부터 미분을 들어가 줘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질문. F'1을 구하기 위해서 F'T를 구해야 돼. 그럼 F'T가 어디가 되는 거야? 필기하지 말고 잘 들어 얘들아. 자, 여기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근데 나는 분명히 누구에 관해 미분하고 싶은데 T, 여기가 알파에 관한 식이니까 그 유명한 음함수 미분 D알파 DT가 개입이 됩니다. 자, 건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곱하기 D알파 DT. 자, 그럼 마저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F' 얼마인데요? 1이야. 그럼 여기다 또 1 넣으면 망한다고 그랬어. 0을 넣어주면 뭐가 되고요? 그때 D알파 DT가 필요한 거야. T가 1일 때 D알파 DT가 얼마냐? 그럼 T가 1일 때 D알파 DT 같은 논리로 T가 1일 때 D베타 DT가 얼마인지도 지금 구해내야 될 것 같아. 그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 하면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자, 그러면 도와줍니다. 선생님 좀. 자, 양변을 T에 관해 미분합니다.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가 다 알파에 관한 식으로 돼 있어서 한 방에 쓸 거예요. 한 방에 쓸 겁니다. 네.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고 D알파 DT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다. 요게 얼마가 된다고? 1. 근데 이게 지금 T가 얼마일 때? 1일 때 D알파 DT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넣으면 계속 망한다고 했다. 0 넣고 0 넣어주면 이게 얼마가 돼서요? 넘어가니까 뭐분의 1이 된다?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주목!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넣어주면 얘들아? 1을 넣어주면 여기 0 넣어주니까 2 되고요. 여기는 방금 뭐분의 1이 나왔다? 3분의 1. 그래서 F'1이 뭐분의 뭐가 나오고 3분의 2. 아까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또 진행을 해줘야 돼요. 지금 F'1이 뭔 얘기야 이거? 아, 아직 3분의 1을 안 곱한 거구나. 그 다음에 뭐 프라임 T는 얘들아? G'T. 불러봐 이것도. 요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여기. 자, 미분. 2 곱하기 2의 2베타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승 하고 D베타 DT. 그럼 나는 이제 G'에 얼마를 또 구하고 싶은 거니까 1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얼마를 넣어주면 1. 여기는 0 넣어주고 0 넣어주니까 3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답이 뭐 곱하기? 3 곱하기 D베타 DT가 또 필요한 거야. 맞지? 그럼 D베타 DT를 구해내야 되는데 T가 1일 때 자, 걔는 좀 단순합니다. 여기를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자, 해주세요.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의 2베타 제곱 D베타 DT 한 것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T가 1일 때니까 여기다 얼마 넣어주면 0 나눠주니까 뭐분의 1이 나와서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분의 3이 되겠다. 2분의 3. 요때 요건 2분의 1이었고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음함수 미분이면 조금 기억할 식들이 많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겪는 세계가 나올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답은 아까 5가 나왔어야 돼. 3번. 괜찮죠? 5번이 아니야. 이게 지금 답이 5가 나와야 된다고. 됐지? 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야? 요거야, 요거. 그래서 지금부터 대답 잘해라. F에 뭐가 필요한 거냐? 더블 프라임에 1에다가 9를 곱한 거하고 G에 더블 프라임 1에다가 얼마 곱한 거? 4를 곱한 거. 이 둘을 지금 빼줘야 돼. 이게 내가 구하는 답이야. 괜찮지? 자,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하냐 하면 잘 봐. 여기부터 신세계니까 G부터 갈게. G의 더블 프라임 T를 어떻게 구하니? 그래서 이거 잘 놔뒀다 내가. 잘 봐라. G 프라임 T가 여기 있지? 자, 얘를 다시 한번 곱미분하는 거야. 아까 역함수 미분일 때 2번 미분하는 거랑 같은 효과죠. 근데 훨씬 더 길어요. 이게 음함수 미분이. 자, 잘 대답해. 앞에 거 미분. 어떻게 돼? 4 곱하기 2의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하고 D베타 DT까지 한 개 잘 들어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게 앞에 거 미분이야. 그리고 뒤에 게 D베타 DT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미분이. 그 다음 더하기. 여기가 2 곱하기 2의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한 개 아니다.
플러스 이대로 돼야 돼. 이게 앞에 거 그대로. 그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d 베타 dt를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다. 참고로 이거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니? 교과서에 이건 내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 d 베타 dt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여기가 dt에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알겠어? 이게 이계도 함수 표기죠. 음함수 표기.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 요거 미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잘 봐봐. 이게 음함수 미분이 풀이가 좀 길기는 해. 나 지금 G' 얼마 구하는 중이죠? 1.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여기는 0 넣어야 된다고 아까 배웠지? 그럼 0 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3. 그리고 요게 얼마였지? 요거 t가 1일 때 d 베타 dt. 요게 안 지웠어 얘들아. 여기 뭐분의 1. 그럼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그 다음 여기도 0을 넣어주니까 얼마가 되고요. 이게 문제야 이게. d 베타 dt도 뭔가 t에 관한 식이란 얘기거든.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돼. d 베타 dt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자 그래서 잘 봐라. d 베타 dt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베타 제곱이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야. 자 그럼 미분해봐. 어떻게 되냐? 2분의 1 일단 앞에 그대로 놔두고 요거 미분.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2에 일단 마이너스 2베타 승하고 속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 얼마를 넣어주면 돼? 0을 넣어주면 된다. 아 잠깐만 하고 d 베타 dt까지 한 게 이계도 함수야.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고? 0을 넣어줘야 돼. t가 1일 때니까. t가 1일 때 베타는 0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다 0 넣어주면 얘는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 1. 요게 아까 뭐였죠? 요게 또? 2분의 1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뭐분의 1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나와. 됐어 얘들아? 이게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구한 거냐? G 더블 프라임 1을 구한 거다. 됐니? 얼마 나오니? 4분의 3에서 2분의 3 빼잖아 이것들아.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뭐였어서? 마이너스 더하기 3이 답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이제 요거 계산한 거 요거. 그게 여기 들어가면 됐는데 아까 정답에 따르면 이게 2였어야 돼. 알겠냐? 나머지는 니네가 할래? 아닐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자. 자 여기 미분해봐. f 프라임 t를 또 한 번 미분해야 돼. f에 뭐가? 더블 프라임 t. 불러 얼른. 4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d 알파 dt. 맞지?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니까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2의 2알파 제곱 뒤에 거 미분 d 알파 dt의 미분 계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다 얼마 넣을 거니까 1. 그럼 여기 0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요거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뭐분의 1이요? 그럼 3분의 1 제곱하니까 9분의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다 0 넣으니까 얼마고요? 2.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이 길어요. 자, d 알파 dt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d 알파 dt를 좀 불러봐. 나눠 2의 2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t에 관해 미분할 거다. 자 그럼 일단 요만큼을 알파에 관해 건미분 어떻게 돼? 분모 제곱분의 2의 2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속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 2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G분의 1을 미분하면 별거 다 해줘 싫어. G 제곱분의 G 프라임 이렇게 된다. 됐어? 됐냐 여기까지? 근데 잠깐만 요거 미분하고 뒤에다 뭐까지 적어줘야 돼? d 알파 dt까지 적어줘야 얘를 미분한 거야. 됐지? 여기다 얼마 넣자고? 1 넣는 거, t 대신에 1 넣는 거니까 0 넣는 거야.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은 9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맞지? 아까 얘가 3분의 1. 그래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는 건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뭐분의 1이라고? 9분의 1. 엄청 힘들어. 그래서 뭐분의 4에서
9분의 4에서 9분의 2를 빼니까 뭐분의 2가 나와서 9분의 2. 그게 여기다가 지금 9분의 2가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돼서 2가 돼서 답이 얼마 되겠다? 5가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음함수 미분으로 처음에 접근하면서 아 얘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변별력 주려는 문양이 얘인가 보다.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좀 더 문제를 차근차근 보니까 역함수 미분으로 계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거는 있더라. 괜찮겠지? 근데 이제 니네가 어떤 방식으로 풀었을지 참고로 이 두 개 이외의 방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가.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됐었고요. 자, 그 다음 오히려 역대 해설 중에 29번과 30번이 얘보다 훨씬 더 짧은 그런 시험은 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30번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니네가 이 세 문제 중에서는 29번을 공격하는 게 맞아. 문제 자체로는. 근데 얘가 니네한테 아마 혼란을 준 부분이 어딜 거냐 하면 문제 마지막 질문에 절대값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곱하기 코사인 an 파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이 번역이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이게 번역이 잘 안 됐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어제도 내가 얘기해봤고 그 다음 쌤 채널에 댓글에도 그런데 이게 답이 105가 나왔다라는 학생들은 이게 그러니까 한번 내가 풀어볼게. 풀어보는데 어디서 105가 나온지는 알겠어. 선생님도 알겠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조금 의아하기는 해. 잘 봐봐 얘들아. 자 일단 끝에 절대값 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게 지금 수학 원문제인가 미적분 문제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수열적인 내용이 강합니다. 자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모든 항이 무슨 수라고 돼 있어요? 정수인 무슨 수열 AN이야? 등차 수열이 들어볼래 얘들아?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이 정수라는 게 내가 그 주특기 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인 A1도 뭐가 돼야 되고 정수, 공차 D도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된다. 이해된 거지? 공차가 정수가 아니면은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어느 순간이니까. 공차도 정수, 첫째 항도 정수.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수열 B에는 무슨 수열인데 얘들아? 등비 수열인데 모든 항이 무슨 수라고 돼 있죠? 양수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B1은 뭐가 돼야 되고 양수. 등비 수열은 부호가 중요하니까 공비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모든 항에 대해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줄에 가보시면 시그마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bn이라는 등비급수가 뭐 한다 얘들아? 수렴한다. 여러분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공비의 범위 r이 뭐와 뭐 사이가 돼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이 조건에 따라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0과 뭐 사이가 돼야 돼? 1 사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가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A1하고 누구하고 똑같고 B1하고 똑같고 A4하고 등차 수열의 네 번째 항인 거야. B에 뭐하고 2하고 똑같고 바로 다까지 내려갈게요. A 뭐하고요? K하고 B 뭐하고 3하고 같아지는 그런 K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니네가 당연히 여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약간 작년 수능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질문 나갑니다. 얘랑 얘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럼 무슨 중항을 쓸 수 있는데? 그냥 마냥 등비 중항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4점짜리 변별력 문항인데 잘 봐. B1하고 B2하고 B3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죠? 갈수록 작아지죠. 왜냐하면 얘 때문이에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는데요. 공비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양수의 사이즈를 줄이죠. 갈수록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당연히 문제 가조건과 왜 나조건을 분리해줬냐 하면 여기 봐야 돼. 자, 이 B1이 무슨 원이랑 똑같고 A1, B2가 뭐랑 똑같아서 A4, 얘도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집중해. 얘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네 번째 항에서 몇 번째를 빼면 첫 번째를 빼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 등차 수열에서는 인접항의 차가 공차의 정수배다. 그래서 얘가 몇 D가 되는 건데 3D가 음수면 D가 뭐였다? 음수였다. 그래서 공차가 뭐의 정수가 나와야 된다? 음의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첫째 항은요. 아까 뭐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B1이랑 똑같다고 했고요. B1은 무슨 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 얘는 뭐의 정수가 되는 거야? 양의 정수가 되는 거야. 즉 얘는 자연수고 얘는 음의 정수가 된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논리를 풀어나갈 때.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발견을 못했으면은 나중에 막 계산하다가 찾아야 돼가지고 뭐가 꼬여버리는 거야. 문제 자체가. 알겠니?
자, 여기까지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행동은 뭐냐 하면, 잘 봐요. 결론적으로 등비중앙을 써서 이쪽의 관계를 얻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하면은 요거의 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참고로 잠깐만. 지금 B1이 크다고 그랬어? B2가 크다고 그랬어? B1 그리고 B3. 그럼 당연히 여기가 무슨 원이고? A1. 여기가 A4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AK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얘가 줄어들듯이 얘도 갈수록 줄어드는 거 맞죠? 그래서 공차가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K는 당연히 뭐보다는 4보다는 큰 항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뭘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M을 구하는 건데 K가 지금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잘 봐. K가 지금 뭐보다 커야 된다고? 4보다 커야 된다. 4보다 큰 항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줄어드니까 작은 항이 나올 거란 말이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리고 얘 중앙을 써보자 이제. 자, 요거가 요건데요. 등차수열의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몇 D라고 합니까? 3D. 제곱을 하면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A라고 적고요. K번째 항이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요? A 플러스 K 마이너스 1D. 내가 등차수열을 이렇게 항번호로 표현할 때는 넘버링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지. 수학 원할 때도 많이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전개하면 무슨 제곱 나와서? A제곱. 요게 A제곱이랑 지워지고요. 자, 곱셈 공식 전개를 합니다. 몇 AD? 6AD 더하기 9D 제곱이 여기 이렇게 전개하니까 뭐가 돼? A 곱하기 K-1 곱하기 D가 되는데 아까 공차 D가 무슨 수라고 그랬지? 음수. 공차 D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다. 그럼 남아있는 게 몇 A? 6A 더하기 9D가 여기가 A에 관한 항이에요. K-1의 A.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K- 뭐에? 7에 A가 되는데 그게 몇 D가 된다? 9D. 여기에서 되게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 뭐 잘못한 거 없지 계산? 맞지? 자, 질문. 얘 아까 뭐라고 그랬고? 음수. 음의 정수. 그럼 여기가 부호가 뭐야? 음수. 근데 얘는 아까 부호가 양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수. 그래서 K가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수 K의 케이스 분류의 조건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풀려나가려면 요 부호를 알았어야 돼 지금.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얘들을 등비중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수열이었다. 감소하는 수열이었다. 이 조건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런 방식의 풀이가 가능해진다. 괜찮겠어?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예요? 5 아니면 6이에요. 그래서 K가 5일 때가 한 번 있을 거고 K가 뭐일 때가 6일 때가 한 번이 있을 거다. 괜찮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으로 좀 가볼게. 잠깐 봐봐. K가 오면 일단 A와 D의 관계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다 5 좀 넣어줘봐 얘들아. 5 넣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쓰면 첫째 항 기준으로 써볼게. 왜냐하면 이 A1이 B1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A1이 B1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뭐분의 2분의 9D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A1인 A가 뭐가 나오는 거죠? 지금 6 넣고 나누니까 마이너스 9D.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볼게. 부정방정식이야 일종의. 자, 얘들아 얘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수인데 뭐의 정수? 음의 정수. 그럼 얘가 양의 정수인 자연수가 나오려면 여기는 D는 반드시 음의 짝수여야 되는 거야. 음의 짝수여야 된다. 음의 짝수가 돼서 얘를 약분 쳐야 여기가 자연수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D가 뭐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음의 정수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즉, D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 다음에 해석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3년 전부터 29번을 계속 등비급수로 박아놓고 있는 수능인데, 얘가 완전히 등비급수 계산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수학 원문제 같아 자꾸. 이게 뭔가 복잡한 등비수열 문제 하나에다가 계산만 뭔가 집어넣고 있는 거야. 완전히 미적분의 본질을 벗어나버린 문제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올해가. 그리고 니네도 입시가 마지막이길 바랄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잘 봐라. 지금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절대값하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bn이라는 원래 애당초 수렴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코사인에 뭘 곱해놨죠? an 파이를 곱해놨거든요. 잘 들어요 선생님 얘기. 작년에 6월 모의고사 29번을 보시면 사인 코사인에 관한 표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 자체.
6월 등비급수. 그다음 작년 9월에 보면 등비 수열이 연속한 3개가 정수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작년 수능 우리가 다 풀었었어. 우리가 하고 있는 실통수에서 등차와 등비를 섞어가지고 문항을 구성했었어. 그 3개를 다 짬뽕한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등차 등비가 섞여가지고 나오고요. 등비가 정수였다는 조건을 등차가 정수인 조건으로 바꿔줬고, 마지막에 코사인을 가지고 뭔가 부호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도 똑같다. 이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왜 그러냐 하면 봐봐. 현재 이 AN이 등차 수열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 정수라고 했단 말이야. 어쨌든 때려 죽여도. 그럼 정수 파이는 얘들아 들어봐. 1파이거나 2파이거나 3파이거나 이런 것들이잖아. 선생님 음의 정수는 왜 빼? 그래. 근데 이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질문, 여기 파이 들어가면 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2파이 들어가면 1, 3파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만약에 이 수열 BN이 진짜 봐야 된다. 이 수열 BN이 예를 드는 거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 쳐. 이해됐죠? 근데 얘가 계속 플러스 1만 나온다고 쳐. 이해됐냐?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어때요? 똑같죠? 계산 좀 해봐요. 뭐 마이너스? 이거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지. 근데 두 번째, 얘가 항상 마이너스 1만 나온다고 쳐. 마이너스 1만.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홀수파인 거야. 음수건 양수건 홀수파이. 그럼 이 앞에 다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텐데, 그것도 무슨 대값 때문에? 계산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떠한 연유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한다 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한다 치자고. 그럼 그때는 절대값을 씌우기 이전에 공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뭐 더하기? 이렇게 돼서 잘 들어 얘들아. 분모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이 크냐 1 더하기 2분의 1이 크냐? 그럼 얘가 클수록 값이 작은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최소값이라는 말의 뜻이, 어차피 여기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텐데, 최종적으로 무슨 대값을 씌우니까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어떨수록 얘들아, 커질수록 이 등비급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따라서 이놈이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가급적 여기 있는 이놈의 역할이 계속 플러스이거나 계속 마이너스인 것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내 말 이해가 되냐? 그거는 니네가 지금 놓쳤을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 이 설명이 얘들아, 결론적으로 등비급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공비의 특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알겠냐? 자,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봐. 얘들아, 니네 지금 벌써 놓쳤을 거야. 이렇게 케이스 분류 2개 해놨잖아. 여기서 공비 구하는 방법이 뭐야? 여기서 공비 구하는 방법이 이것도 작년 수능이랑 똑같은데, 얘들아 여기에서 1로 갈 때가 R을 곱한 거잖아. 그럼 B1분의 B2 하면 공비 나오잖아. 그럼 A1분의 A4를 하면 공비가 나오겠네. B1분의 B2가 R이잖아. 그럼 그게 문제 조건에 따라 A1분의 A4만 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이게 첫째 항이죠. 대답 잘해라잉.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니? 공차는 D란다. 공차는 D야. 여기부터 해야지. 왜 여기 가서 하고 있어? 병신아. 네 번째 항이 뭐가 나오냐고. 여기다가 D를 3번 더하면 되잖아. 그냥 3D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뭐분의 3D. 2분의 3D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계산한다. 마이너스 뭐분의 9분의 2분의 9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약분하니까 정답이 뭐분의 1 나와서 3분의 1이 공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대답 좀 해줘. 공비가 뭐분의 1이었다? 3분의 1이었다. 요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거를 지금 계산하는 중이니까 이 AN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잘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잘 봐. 여기다가 뭐부터 넣을 수 있다고? 마이너스 2부터 넣을 수 있어.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A1은 9.
그 다음 공비가 얼마란 얘기,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란 얘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공차가 마이너스 2, 그럼 A2는 얼마가 나와? 7, 그 다음 계속 나열해봐. 5, 이거 다 뭐만 나와? 그럼 여기가 계속 홀수파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계속 뭐만 붙겠어? 마이너스. 그건 최소일 때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다고. 알겠냐? 그런데 선생님, 꼭 여기가 마이너스 2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4인 것도 한번 해봐. 그래. 마이너스 4 넣어봐. 18. 그리고 이제 40 빼. 14, 16, 2. 얘는 계속 뭐 나와? 짝수. 그럼 계속 짝수가 되면은 이것도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어쨌든 최소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잖아, 얘들아. 최소값을 계산을 해보면 잘 봐. 최소값을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야. 솔직히 의미는 없지만 문제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그러면 얘가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뭐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은 여기가 어떨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잖아. 분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분모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 최소값 구할 때. 그럼 여기는 제일 작게 만드는 방법이 마이너스 2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9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게 답이 뭐분의 27. 이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그래서 이걸 답으로 풀면은 아마 105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 지금 얼마 곱하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10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105더라고 답이. 아니야? 135 미안합니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5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지금 찍은 거 같다는 건데 이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건 놓쳤을 수 있다고 선생님 얘기는. 그건 놓쳤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답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럼 안 했을 때만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냥 뭐 이 생각을 못했다 해도 여기에서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여기에서. 그럼 여기를 또 해보자고 얘들아. 여기를 잘 봐. 마찬가지 논리를 쓸 거야. 네 번째 항은 뭐가 돼? 3D 더하니까 마이너스 6D. 그럼 이거분의 이거 하니까 9분의 6. 뭐분의 뭐가 공비야? 3분의 2가 공비로 구성이 돼. 이해되죠? 그리고 첫째 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이게 B1이랑 같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9.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괜찮지?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 잘 봐. 자, 공비, 공차 D가 얼마일 수가 있어? 그러면 9였다가 그 다음 얼마가 돼? 8.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이거는. 그럼 이건 홀짝, 홀짝, 홀짝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그 상황일 때를 계산만 해봐도 답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가 되니까 여기가 커져서 아까 이거보다는 더 얘가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최소값을 구했다라고 해서 답이 그 135가 나왔다라는 게 선뜻 납득은 안 가더라고 선생님도. 이게 여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작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더라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테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답을 계산하면 여기다가 5분의 뭐요 이거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이 5분의 얼마가 나와서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정답은 54가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 문제가 감소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과 일치시키는 측면 그리고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내용 이런 따위들을 봤을 때 얘는 사실상 등비급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수열을 배배 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니네가 판단하면 되고 작년 수능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6월과 9월과 11월을 적절히 잘 믹스했다. 내가 볼 때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29번은.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작년 거를 반영한 거에서 지나지 않고요. 뭔가 새로운 내용은 이번 9월에 등장하는 거를 잘 봐서 거기에서 뭔가 좀 혁신적인 게 있으면 그쪽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는 거. 만약에 얘랑 또 유사하다면 최근 3개년간을 잘 뒤져서 정수 조건 따위의 문제들을 풀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일단 30번 문제는 얘들아 풀이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좀 소개를 해볼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을 한 문제인지를. 역대 30번 중에 풀이는 가장 짧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 뭔가 박스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읽어보면 fx라는 함수가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좀 독특한데 몇 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함수죠?
세제곱근이 씌워져 있고 이 안에 x야 x제곱이야? x 곱하기 fx의 제곱이야. 이게 문제의 차수만 보면 학생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차수가 총 7차 함수예요. 거기에다가 세제곱근을 씌운 거니까 당함수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3분의 7차 함수입니다. 3분의 7차 함수. 근데 어쨌든 얘가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얘들아?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쌤 얘기 잠깐 들어봐. 간단한 배경 설명이야. 자, y는 루트 x라고 돼 있으면 얘가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정의가 되죠? 0 이상에서만 정의가 돼요. 0 이상에서만. 그래서 보통의 이과 학생들에게 무리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출제할 때 짝수 거듭제곱근이면 저 거듭제곱근 안에 절대값 기호를 항상 씌워줍니다.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혹시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도와드립니다. x가 0 이상일 때는 뭐가 나오고요? 루트 x. x가 음수일 때는 뭐가 나오죠? 루트 마이너스 x인데 어차피 x가 음수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는 거는 맞아서 정의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는 니네가 보다시피 y축 대칭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라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 당연히 어디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의심이 되죠? 0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을 포함하고 있는 무리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의심 지점이 거듭제곱근 안에가 0이 될 때를 항상 의심을 해줘야 돼. 그런 이유로 얘 같은 경우도 이 루트 안에, 그러니까 루트라고 하면 안 되고 세제곱근 안에 얼마일 때? 0이 될 때를 의심을 해봐야 돼. 저 식 자체가. 근데 얘는 뭔지를 몰라도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0이 되죠? 0을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보는 즉시 x는 어디에서의 미분 계수를? 0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심해 봐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사고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니네가 딱 봐도 미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이 2026년이지 얘들아. 이제 올해가 미적분이 수능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는 마지막 해인데 선생님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년 전에도 수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10년 전에 2016년이었던 것 같아. 그때 선생님이 강의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대현 실장도 안 만났을 때야. 그때 내가 수업을 하다가 이과 학생들한테 부드러운데 미분 가능한 게 있겠냐라는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거를 대현 실장이 잘라다가 유튜브 초창기에 올렸었어요. 그게 지금 쇼츠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y는 x 세제곱이 있지 않니 얘들아? y는 x 세제곱. 얘가 이렇게 생겼지. 0,0에서 변곡점을 가지며 얘를 fx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니까 f 인버스 x의 식을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 그게 뭐야? 세제곱근 x야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세제곱근 x에다가 x, fx 제곱이라는 7차 함수를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겉함수가 이놈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의 역함수는 얘들아 그려보면 실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부드럽긴 하지만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니까 미분이 안 되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제가 섞은 건데 얘와 유사한 설명을 여기다가 해주면 이게 반만 보잖아 얘들아. 요 반만. 그럼 루트 x의 역함수가 원래 뭐가 되죠? x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x제곱이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야. 근데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면 이게 함수는 아니고 포물선인데 이렇게 그려져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똑바로 서버리는 거야. 그거를 한때 평가원에 낸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건 나온 적이 많았는데 세제곱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접근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야. 지금 니네가 보다시피 그림이 똑같지만 참 선생도 성격 이상하다. 이 배경 설명 나중에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벌써 다 해버렸어. 내가. 그래서 이건 미분이 안 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그런 겉함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지점인 어디에서? 0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건 아니건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게 니네가 제일 처음 할 일이었던 거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무리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필요한 사람 적어 놓으세요. 무조건 정의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앞에 설명한 모든 내용을 다 정의로 접근을 하거든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무리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렇게 세제곱근이 됐건 루트, 제곱근이 됐건 무리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정의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의 접근을 시행을 해나간다. 이게 이번 6월 30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항이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잠깐만 루트 x라고만 그냥 적어볼게. 배경 설명 이왕 해버린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y는 fx라고 했을 때 얘가 0에서 미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참고로 내가 여기 절대값을 빼버렸기 때문에 우미계수만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미계수. 자, 그럼 바로 정의로 갑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뭐 마이너스 0분의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f0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의하죠? 자, 질문 나갑니다. 얘는 인수가 몇 개야? 1개. 근데 얘는 인수가 이제 이거 이과만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뭐분의 1개. 그래서 이게 지워져도 분모에 뭐분의 1개가 남죠? 이렇기 때문에 얘가 0분의 1꼴이 돼서 발산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분이 안 되는 거라고. 인수 개념으로 얘기하면. 근데 아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접선이 이렇게 발산해 버린다라는 게 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정의로 풀게 되면 인수의 개수를 따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다. 이해가 됐니? 여기까지?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럼 미분이 돼요, 안 돼요? 루트 안에 이제 제곱을 넣었어요. 그럼 왠지 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이게 확통 선택자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값 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쟤를 그려봐도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럼 여기가 뾰족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미분이 안 되는데 그래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수의 개수적 판단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요것 빼기 0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또 최근에 공통과목 21번에 많이 나왔던 주제야.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는 분자가 분모보다 인수를 최소 1개 이상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우극한을 구하면 그게 우미계수죠. 그 우미계수가 1이고 좌미계수가 마이너스 1이어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 자, 별거 없어요. 자, 갑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얘들아? 0으로 갈 때 뭐 마이너스 0분의 x 마이너스 0분의 gx 하고요. g0이 혹시 얼마인지 보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gx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수의 개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x하고요. fx 제곱에 뭐분의 1제곱. 자, 그럼 얘를 지수법칙에 따라 뿌려보면 x의 뭐분의 1제곱하고 3분의 1제곱, fx의 3분의 2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지금 분명히 x의 3분의 1제곱하고 fx의 뭐분의 3분의 2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0에서 미분 가능할 조건이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쉽습니다. 자, 여기 x라는 인수가 몇 개 있습니까? 0인수가. 근데 얘는 몇 개예요? 1개. 그럼 여기에서 지우고 나도 여기에 뭐분의 2개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가 그 남아있는 3분의 2개를 지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아주 예쁘게 뭐분의 2개가 3분의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 fx는 결론적으로 반드시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f0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3차 함수에 상수항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0을 실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fx를 인수 정리에 따라 인수분해해 보면 뭐 곱하기? x 곱하기. 근데 여기에서 질문. 이 x라는 인수가 여기에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는 맞는데요. 한 개만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더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케이스 분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함수를 hx라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얘는 이제 인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그럼 잠깐 질문 들어갑니다. hx는 몇 차 함수고요? 2차. 최고차 함계수가 역시 1입니다. 그래서 x제곱 월라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자, 요 놈이니까 요 놈을 뭐분의 2제곱 하는 거죠? 3분의 2제곱. 그럼 얘가 일로 와서 아까 있었던 얘랑 붙겠죠. 그럼 붙으니까 x의 1제곱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hx의 뭐분의 2제곱이 3분의 2제곱이 남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잘 봐라. 여기는 지워져서 이제 여기에다가 무조건 0을 넣어도 뭔가 2차 함수니까 답이 나오기는 하겠지. 그러면 드디어 이제 미분 가능성이 완료가 된 건데 잘 보세요. 여기가 30번인 이유입니다. 지금 설명부터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확정 지은 거죠? 0에서. 근데 문제에서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나요? 모든 실수라고 했나요?
그럼 모든 실수기 때문에 0 말고도 나머지도 다 미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잘 봐봐. 이제 gx를 우리가 어디까지 확정 지은 건지 얘기 좀 해줄래? x 곱하기라고 왜 썼는지 알지? 여기에 여기 3분의 2차가 넘어왔으니까 그럼 x 곱하기 뭐라고 해줘야 돼? hx의 3분의 2제곱 요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요까지 이해돼? 이때 이 hx가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란 말이야. 첫 번째 질문.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 두 실근. 그게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첫 번째 가능성, 이 둘 다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0이라는 중근이랑 겹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러면 얘가 다시 잘 보세요. x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뭐분의 2제곱? 3분의 2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의된 함수 gx 역시 모든 실수에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0일 때만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 먼 파일 때도 알파일 때도 또는 뭐일 때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당연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로 갈 때도 뭔가 존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먼파가 들어가고요. 알파 그리고 여기는 x 세제곱인데 얘가 0이 아니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참고로 0이어도 무방해요. 근데 이거 지금 0이 아니라고 풀고 있으니까 여기 무조건 존재하고요. 근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몇 개 있죠? 여기 분자에? 3분의 2개. 근데 여기 몇 개 있어요? 3분의 3개 있어요. 그러면 얘를 또 지워도 여기에 뭐분의 1개가? 3분의 1개가 남아서 알파를 넣으면 0분의 0이 아닌 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발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분의 2개씩이 3분의 2개씩이 남아있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참수가 이거 말고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나요?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무슨 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거나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gx의 가능성 잘 보셔야 돼. 얘부터 먼저 갑니다. 얘부터. 그러면 x 곱하기 hx의 뭐분의 2제곱인데 3분의 2제곱인데 이 hx가 인수분해가 실근인 인수를 안 가져. 그러면 이렇게 따질 일이 없다 이거죠. 여기가 무조건 0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기를 x제곱 더하기 pq 있습니까? 이 문제? pq 문자 이런 거 있어요? 없죠. 문제가 짧아서 px 더하기 q라고 하고요. 잠깐 보셔야 돼요. p제곱 마이너스 무슨 q가 4q가 0보다 작을 때의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참고로 이때가 답입니다. 이때가 답이에요. 그 다음 잘 봐요. 두 번째 gx가 뭐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pqr의 제곱일 때 완전 제곱근을 가질 때야. 근데 이때도 또 두 개로 갈라져. 잘 봐야 돼. 이 감마가 0일 수도 있잖아. PQ라고 했으니까 R이라고 하자. R이 0일 수도 있잖아.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X가 GX가 X 세제곱일 때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동의하냐? X 세제곱일 때 괜찮아? 또는 GX가 뭐일 때? X 마이너스 R에 미안합니다. 니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3이 아니라 뭐분의 7승이죠? 아니 3분의 뭐냐 이거. 이게 지금 0이라고 했다고 0이라고. 그럼 3분의 2 얘가 아닌데 이게 지금 뭐야 이거. 여기가 제곱인데 뭐분의 2승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지? 그럼 잠깐만 들어봐. 여기가 뭐분의 4승이니까 아까처럼 이 감마에 관해서 이렇게 따져도 인수가 남는 거야 하나가. 여기는 하나 있을 거고 여기는 3분의 4개니까.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은 보장이 되는데 이 감마라고 할게 그냥 미안해. 감마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감마가 뭐가 아닐 때고 0이 아닐 때고 감마가 0이면은 3분의 4 1이니까 뭐분의 7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잘 봐야 돼. 이 gx가 어디에서 그 값을 갖는다? 7분의 19와 그러니까 두 군데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요거 미분 좀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여기가 얼마고요? 0. 그럼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몇 군데밖에 없어서
한 군데밖에 없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감마는 뭐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봐. 이렇게와 이렇게면 gx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까지는 완료가 된 거야,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들어낸 거지. 인수의 개수만으로. 그러면 이제 이 두 함수 중 그 문제에서 제공한 x는 뭐 분의 7과 7분의 19와 얼마? 이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극값을 갖는 그래프가 얘냐 얘냐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방금도 따져봤지만 극값은 증가감소랑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함수에 뭘 따지면 되죠? 부호를 따지면 되죠. 그럼 지금부터 얘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뭐 프라임 x가 g 프라임 x가 미분하세요. x 마이너스 감마의 3분의 4제곱 더하기 x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의 3분의 1제곱 속미분하면 1입니다. 이놈의 뭐가 중요하다? 부호 변화가 중요하다. 주목. x 마이너스 감마의 3분의 1제곱을 공통인수로 끄집어내면 남아있는 게 x 마이너스 감마의 1차가 남고요. 더하기 뭐분의 4? 3분의 4하고 x 요까지 남아서 x 마이너스 감마의 뭐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하고 3분의 7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와서 잠깐 보셔야 돼. 얘도 이 x가 1차 인수기 때문에 이거 이퀄 0이 되는 지점을 뚫고요. 얘도 몇 제곱근이라서 세제곱근이라서 세제곱근 역시 음에서 양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거 부호 바뀐다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몇 군데 있는 거야? 두 군데 있는 거야. 누구하고? 감마. 누구하고? 7분의 3 감마란 말이야. 그럼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얼마 곱한 거야? 3분의 7.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때 3분의 7. 근데 이게 3분의 7배 관계가 아니라고 이게. 알겠어? 그러니까 의심 남은 이거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해서 감마 구하면 이게 안 맞는다고. 되냐? 그래서 얘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밖에 없지 뭐. 근데 따질 게 좀 뭐 없다니까 이제 뭐만 잘하면 돼. 미분해봐. g 프라임 x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의 뭐분의 2제곱 3분의 2제곱 더하기 3분의 2부터 쓸게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끝내면 안 돼. 속미분 2x 더하기 p. 근데 잘 봐. 이게 지금 음수지수기 때문에 분모에 깔려. 그럼 이 도함수가 분모 얘가 뭐가 되죠?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의 3분의 1승 분해가 되는데 아까 이 2차 함수에 대한 무슨 별식이? 판별식이 음수여서 절대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은 이미 보장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얘 분모에 깔렸죠? 그럼 여기에다가 3분의 1차를 곱해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무슨 x? px 더하기 q가 되고 더하기 전개하세요. 3분의 4 x제곱 더하기 3분의 2px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 분자 이퀄 뭐가 되는 0이 되도록 하는 몇 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 존재할 수 있겠네.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따지면 되니까. 자 동류항 정리합시다. 뭐분의 3분의 7의 x제곱 3분의 5 px 더하기 q 이퀄 0의 두 근이 뭐뭐가 되도록.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근계수 관계가 낫지 않겠습니까? 두 근의 합 7분의 21 더하기 19 40입니까? 그게 여기서 두 근의 합 3분의 7분의 3분의 5p의 부호 반대. 그러면 마이너스 뭐분의 7분의 5p 7 지우니까 p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8. 문제되는 거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이요. 7분의 50 3, 9, 27, 7 이것이 두 근의 곱이니까 7분의 3q 이렇게 돼서 3, 1은 3, 3, 9, 27 q가 얼마가 되겠다? 19가 되겠다. 참고로 잠깐 판별식 따져봅니다. p제곱 마이너스 4p였는데 절반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19 음수 확인됐네요. 됐죠?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p가 뭐 나왔다고?
마이너스 8x q가 뭐 나왔다고요? 19 이렇게 나온다. 뭐 구하라고? f를 구하래요. f가 뭐예요? x 곱하기 요거죠 요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9 fx 얼마? f5? 5? 25 40 마이너스 15 더하기 19 4 답이 5, 4, 20이 나오겠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의를 써서 풀겠다라고 배경 지식 없이 접근을 했어도 실제 케이스 분류가 잘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약간의 배경 지식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인수의 개수라고 적으시면 되겠어. 인수의 개수. 정의를 가지고 따지는 내용은 인수의 개수를 따지는 상황이다. 자, 이게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 제곱근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들아 그 미분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출제를 해서 28번, 30번 두 개가 반복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30번은 약간 범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온 특수성이 있는 문제로 보고요. 28번에 좀 더 보편성을 두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30번 자리는 이제 적분이 채울 거다.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역대 6월 모의고사 중에 뭐랄까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냐라는 느낌의 문제이지는 않았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